자, 봅시다. 지난 시간에 모평균의 추정까지 설명을 좀 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건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좀 짚고 넘어갑시다. 개념 설명만 쭉 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서. 자, 네. 모집단이 있습니다. 모집단. 이때 모평균이라는 게 있고 모분산이 있고 모표준 편차가 있어요. 이때 모평균을 M, 모분산은 시그마 제곱, 모표준 편차는 시그마. 됐습니까? 여기서 표본을 뽑아요. N개의 표본을 뽑습니다. 이때 이 표본을 X바라고 하는데, 그럼 표본이라고 하면 몇 개를 뽑을 수 있냐 하는 거예요. 너무 고급져서 누가 열어줘야 들어오는 거. 자, 다시. 모집단이 있고 여기서 그러니까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요. 그래서 표본에 있는 평균, 그다음 표본의 분산, 표준 편차 이렇게 있는데 걔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문제를 내진 않습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얘네들을 가지고 평균을 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모집단에 5개가 있었다. 그럼 표본을 2개씩 표본을 뽑아요. 그럼 표본 평균은 몇 가지나 나올 수 있냐? 5개 중에 2개를 뽑는 표본은 다 나옵니다. 선생님 말 이해돼요? 얘네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럼 총 10개의 표본이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모집단을 몇 개라고 할까? K개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때 만들어지는 표본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때 만들어지는 표본의 개수는 KC의 M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지수가 이만큼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그럼 이 개수만큼 N이 아니라 N이에요. N이야. 미안. N이에요. KC N만큼 나와. 그 표본들을 가지고 각각의 평균을 구합니다. 각각의 평균을 구해. 이해돼요? 그걸 우리가 표본 평균이라고 불러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기서도 표본 평균이 몇 개 나오는 거야? 10개의 표본 평균이 나옵니다. 됐죠? 이 10개의 숫자를 가지고 평균을 내면 얘는 모평균하고 같아져요. 계산하는 건 지난 시간에 보여줬습니다. 그죠? 결국에 모평균하고 같아지고 그 다음 표본 평균의 표본 평균의 분산 이 10개를 가지고 분산을 구해요. 분산 구하는 거 알고 있죠? 분산을 구해보면 뭐랑 같냐면 n분의 시그마 제곱 요렇게 나온다 그랬어요. 됐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라고 하면 루트 n분의 시그마 요렇게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서 이걸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표본을 뽑는데 하나만 뽑는 거야? 2개만 뽑는 거야? 아니에요. 뽑을 수 있는 표본은 다 뽑는 겁니다. 종류별로. 그 중엔 중복되는 애가 없어요. 내 말 이해됩니까? 예를 들어서 1, 2를 뽑았어. 2, 1을 뽑는 건 다른 경우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다 뽑는 거야. 그래 놓고 걔네들 각각을 다 평균을 내요. 그 평균의 분포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보는데 문제는 표본을 가질 수 있는 만큼 다 뽑으면 실제는 활용 용도가 있을까요?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치? 활용이 힘듭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얘네는 표본을 하나 뽑았을 때 이건 언제 사용하냐면 표본을 하나를 뽑았을 때 그 표본 평균이 어떻게 되겠냐 확률상 계산해봐라 정도는 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표본 한 번 뽑은 것 같고 이 전체를 대변하기엔 힘들어. 그래서 뭘 하냐면 모평균의 추정을 해요. 정확하게는 모평균의 추정입니다. 표본을 하나 뽑았어. 표본을 하나 뽑습니다. N개예요. 표본을 뽑아서 이걸 가지고 평균을 냅니다. 표본을 하나 뽑아서 그 숫자들을 갖고 평균을 내면 어떤 숫자가 하나 나올 거야. 맞아요? 그걸 우리가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데 걔를 X바라고 이렇게 놓습니다. 됐어요? 자,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이걸 가지고 전체를 추측하는 거야. 내 말 이해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도 문제는 뭐냐면 어디 갔어? 모 표준 편차를 알고 있어야 돼요. 모 표준 편차가 주어져야 얘도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 모분산을 주거나 모 표준 편차를 줘요. 그럼 그거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는데 잘 봐. 신뢰도라는 말을 쓴다 그랬어요. 신뢰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냐? 신뢰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합니다. 신뢰도 95%라고 하면 이때는 1.96인가?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 시그마가 모 표준 편차예요. n은 표본의 개수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이게 뭔 소리냐? 실제 이건 뭐야? 모평균이죠. 모평균이 요 숫자에서부터 요 숫자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95%란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신뢰도 95%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얘를 추정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추정을 하는데 이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95%야. 그럼 꽤나 높지. 이해돼요? 그럼 생각해보자. 여기 있는 1.96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냐? 저 1.96이라는 숫자는 확률 0 아니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1.96 Z 1.96 요렇게 돼 있는 애가 0.95예요. 표준 정규 분포를 보면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 확률이 95%다. 0.95다. 라고 해서 신뢰도 95%란 말이 나온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생각해보자. 이 신뢰도가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럼 생각해봐. 요만큼보다는 요만큼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더 높아요. 이해됩니까? 그럼 간격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신뢰도는 올라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결국엔 바뀌는 건 얘예요. 얘가 바뀝니다.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신뢰도는 올라가는 거고 작으면 작아질수록 신뢰도는 떨어집니다. 그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낮아진다는 얘기야. 또 하나, n값을 잘 보세요. n값이 커진다라고 해보세요. n값이 커지면 요 숫자 자체는 작아집니다. 맞아요? 신뢰도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자, 봐. 요 숫자가 작아진다는 건 간격이 좁아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좁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신뢰도가 그대로야. 그 말은 뭐야?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신뢰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더 근접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표본을 뽑을 때 될 수 있으면 많이 뽑아요. 실제로는. 왜? 신뢰도를 올리려고. 그리고 좀 더 정확한 자료를 찾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인 그런 생각들은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신뢰도는 그대로지만 신뢰 구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신뢰 구간이라고 하면 정확하게는 신뢰 구간의 길이에요.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하면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 있는 걸 우리가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하는데 이 신뢰 구간의 길이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역할은 신뢰도와 표본의 개수입니다. 알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분산이 크면 클수록 간격이 넓어져요. 평균이 어디에 있을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분산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지, 자료들이. 평균에서부터 거리가 멀다는 얘기예요. 그럼 평균이 어디 있을지 예측이 어렵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평균을 추정을 하는 거고, 계산은 표본을 뽑아서 저 표본이란 말이 계속 나올 겁니다. 잘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표본의 개수가 크거나 모집단의 개수가 클 때 보통 이렇게 추측성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요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문제풀이를 좀 진행하고 원래 오늘 수능 완성을 좀 나가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도 그렇고 조금 나가기가 애매해서 나가다 말고 뭐 이럴 것 같아서 그냥 오늘은 요거까지만 해서 마무리를 좀 할게요. 그리고 이따 시간이 남으면 질문을 좀 받을 테니까 질문할 거 있으면 이따가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모집단, 얘 또 이러네. 자, 어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오른쪽과 같다.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자, 얘는 특정한, 표본 평균이 특정한 숫자 이상 나와야 된대요. 그걸 찾으라는 거고, 얘는 표본에서 찾는 겁니다. 모집단에서 찾는 거예요. 표본이 아니라. 모집단에서 확률 변수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네들이네. 맞죠? 얘네 다 더해주면 돼요. 요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3분의 2예요. 그래서 분모는 찾았어. 이제 뭐만 찾으면 돼? x바가 표본 평균이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됐니? 근데 2보다 크거나 같은 걸 찾으려고 보니까 너무 많아요. 여기서 두 개를 숫자 골라서 평균을 냈을 때 2보다 큰 애들이 더 많죠? 그럼 2보다 작은 애들을 봅니다. 2보다 작다. 그럼 표본을 어떻게 뽑았을 때 2보다 작은 애들이 나오냐 이거야. 1이 2개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1 하나, 2 하나인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뽑을 수 있는 표본은 다 뽑는다고 했어요. 그죠? 그럼 1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1, 2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외에는 전부 다 2 이상입니다. 그죠? 그러면 1이 2번 나올 확률이 어떻게 될까? 복원 추출이에요. 뽑고 확인하고 집어넣고 다시 한번 뽑고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나눠서 계산한 거예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1이 2번 나온대. 첫 번째 뽑을 때 1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3분의 1. 두 번째도 1이 나올 확률 3분의 1. 그래서 여기서는 대부분 다 독립시행이에요. 거의 다 99%. 그래서
99%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얘는 9분의 1이야. 이렇게 계산해요. 두 번째, 1, 2가 나온대. 첫 번째는 1이 나오고 두 번째는 2가 나올 확률 18분의 1 나오죠. 마찬가지 2가 나오고 1이 나올 확률도 18분의 1이야. 됐어요? 둘이 합치면 얼마? 얘도 9분의 1 나와요. 됐습니까? 그럼 전체 2보다 작아질 확률은 9분의 2야. 그럼 반대로 표본 평균이 2보다 크거나 같아질 확률은 9분의 7 나오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분모의 3분의 2, 그럼 얘는 9분의 7 곱하기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얼마 나와요? 6분의 7 나와요. 됐습니까?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앞부분의 내용은 조금 수작업이 들어갑니다. 약간의 노가다가 좀 필요해요. 계산을 좀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참고하세요. 뒤로 가면 별거 없어요. 계산 별로 안 합니다. 3번 보시죠. 이거 몇 쪽이니? 96쪽이래요. 96쪽. 뭐야 이거? 뭐야? 귀신이야? 오늘 여기 수업 없었는데? 손자국이 왜 이렇게 많아? 왜 뭐 갇혀있어? 뭐가? 빠져나오려고 용 쓰는 거니? 뭐니 이거? 뭐니? 왜 이래? 여기 평소에 수업을 누가 하는 거지? 어? 최정혁 선생님? 최문준 선생님? 손을 댈 일이 이렇게 많은가? 모르겠네. 일단 봅시다. 자, 정규분포 15,4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그럼 x바는 정규분포 누구를 따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표본을 뽑아서 그거의 평균을 낸 숫자들을 가지고 분포를 보는 거라 그랬어요. 얘네들은 전부 모아놓고 평균을 내면 모평균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분산이 뭐였어?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n분의 4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 놓고 평균, 여기서 말하는 평균 여기 써있네. 15라고 써있고요. 분산 여기 써놨네. n분의 1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평균이고 얘가 분산이에요. 누구의? 표본 평균의 평균이고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쟤네 둘이 곱한 거 15 곱하기 n분의 16을 하면 1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n은 뭐보다? 2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요. 부등식 계산할 줄 알죠? 20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래서 자연수는 20개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네, 됐을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 4번. 숫자 1이 적힌 카드 3장, 2가 적힌 카드 3장, 3이 적힌 카드 n장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임의로 한 장을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넣고 4번 한대요. 됐어요? 그때 4개의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하자. 자, x바를 보려고 했더니 여기 전체 평균도 안 나와 있고 아무것도 안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건 표본의 개수예요. 몇 개야?
4개야, 4개. 이해됩니까? 표본 4개를 뽑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표본 4개를 뽑아. 그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한대요. 그랬을 때, 자, 표본 평균이 9분의 4야. 표본 평균의 평균이 9분의 4야. 미안. 4분의 9네. 잘못 봤어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 4분의 9야. 그럼 얘는 뭐랑 같다 그랬어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항상 뭐랑 같아? 모평균하고 같아요. 됐습니까? 그럼 보자. 자, 이거 전체 몇 개예요? 카드가? N 플러스 6개지. 1이 3장, 2가 3장, 3이 N장이 있으니까 전체는 6 플러스 N이에요. N 플러스 6. 이해됐어요? 전체 평균을 볼 거예요. N 플러스 6장이고 1이 3장, 2가 3장, 그 다음 3이 N장. 얘가 4분의 9가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계산하면 36 플러스 12N은 9N 플러스 54 이렇게 되는 거고 3N은 36 빼면 18 나오나? 3인 숫자는 6장 들어있다는 소리예요. 됐습니까? 3은 6장 들었어. 그래서 자, X를 확률 분포표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다. 1이 나오는 건 얘가 6장이니까 전체는 12장이에요. 맞니? 12장 중에 3장이니까 4분의 1. 2도 마찬가지. 3은 2분의 1 이렇게 나와요. 이해됐어요? 이게 모집단이에요. 여기까지 됐지? 여기서 평균은 찾았고 그 다음에 뭘 찾는 거야? 분산 찾으래요. 여기서 분산 찾아서 뭐만 하면 돼요? 4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지. 그죠? 자, 얘는 제곱의 평균 1, 4, 9 4분의 2니까 9이 18 4, 22, 23 4분의 23 나오나? 빼기 4분의 제곱 평균의 제곱 16분의 81 나 혼자 계산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 제곱의 평균 여기는 1, 4, 9가 되는 거고 얘네 둘이 곱해서 더한 거 됐죠? 16분의 11 나왔어요. 얼마? 16분의 11. 얘가 16분의 11이랍니다. 이게 분산이에요. 그럼 이 표본 평균의 분포는 평균 4분의 9 분산 16분의 얼마? 11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돼야 돼요. 이해됩니까? 크기가 4니까 4인 표본을 추출한 거잖아. 됐어요? 그래서 4로 나누면 저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산은 64분의 11 이렇게 나온다. 됐죠? 그 다음 5번 봅시다. 어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36, 표준 편차가 3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x가 정규 분포 평균 36, 표준 편차 3
얘를 따른다고 합니다.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한대요. x바라고 하면 얘는 정규분포 36, n분의 9 이렇게 나올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렇게 되는데 그때 x바 마이너스 37이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식을 좀 바꿉시다. 보기 편하게. 이것부터 하지 말고 자, x바 마이너스 37이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다. 요걸 바꾸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고 그럼 x바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36에서부터 38까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얘를 확률을 구하래요. 확률 36 38까지 확률을 구하면 됐습니까? 이걸 표준 정규분포로 가지고 와야지. 표준 정규분포. 표준화를 하게 되면 여긴 n분의 9 그 다음에 36 마이너스 평균 얘는 z로 바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n분의 9에다가 38 마이너스 평균 이렇게 생겼어요. 됐죠? 얘가 보니까 왼쪽은 0 나와요. z 그 다음 여기는 n분의 9 분의 얼마? 2 이렇게 됐는데 얘가 0.4772랍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애가 얼마가 나와야 0.4772가 나와요? 표를 보면 숫자 얼마? 2가 되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2야. 아, 그러네. 분산이 아니라. 이거 분산이죠? 루트 n분의 3이에요. 미안. 루트 n분의 3. 여기도 마찬가지. 루트 n분의 3. 여기도 루트 n분의 3. 이렇게 돼요.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얘가 2가 돼야 되는데 n은 얼마? 3. 9 이렇게 돼야지. 됐습니까? n은 9가 나와야 얘가 2가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다 비슷비슷해요. 문제가 이런 식입니다. 어려워요? 할만하죠? 그래서 통계는 조금 나중으로 미루더라도 어느 정도 돼요. 자, 정신 차리고 7번 문제 보자. 7번 문제. 성인 한 명이 일주일 개인 운동 시간은 256분, 표준 편차가 32분. 자, 그럼 개인 운동 시간을 X라고 놓고 얘는 정규분포 256분에 표준 편차 32분. 32의 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이 지역 중 성인 64명 몇 개 표본? 64개를 표본으로 뽑는 거야. 이해돼요? 표본으로 쟤를 뽑아서 이 64명의 일주일 개인 운동 시간의 평균이 262분 이상일 확률을 오른쪽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하면. 자, 이걸 X바라고 하자. 얘는 정규분포 뭘 달아요? 정규분포. 표본 평균의 분포는 평균이 얼마? 256. 자, 그 다음 64분의 32의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얘는
64분의 32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약분하면 얼마 나와? 4의 제곱하고 나와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확률 262분 이상이 된다 라고 하면 표준화를 하게 되면 4분의 262 마이너스 256 이상 그리고 Z 요렇게 만들어져요. 됐니? 요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0.006. 어? 요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2분의 1.5가 나오죠? 1.5 이상이래. 1.5가 요거야. 0에서부터 1.5가 요거니까 1.5보다 크려면 0.5에서 얘를 빼야죠. 그치? 0.0668 이렇게 나오나? 네. 3번이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좋아요. 8번. 자, 이제 신뢰도 모평균의 추정에 대해서 나오네요. 얘 잘 안 나와요, 근데 문제가. 물질 모의고사 풀어보면 모평균 추정은 그렇게 많이 내진 않는 것 같아요. 막 자주 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앞에 문제들을 많이 내지. 자, 모평균이 M, 모표준 편차가 10인. 아까 얘기했죠. 모표준 편차 준다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여봐. 정신 차려. 모표준 편차가 주어지지 않으면 표본 표준 편차를 모평균과 일치하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모표준 편차랑. 저 표본의 크기를 키우잖아. 크게 크면 n 값이 커지면 이제 모 표준 편차와 표본 표준 편차를 동일하게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이 워낙 크다, 뭐 한 1000개 된다. 그런데 모 표준 편차를 안 줬다 라고 하면 표본 표준 편차를 사용하세요. 알겠습니까? 네. 가끔 가다가 나옵니다. 자, 근데 어쨌든 모 표준 편차를 줘요, 보통. 그래서 얘를 갖고 먼저 분포를 써놨어. 정규 분포 m, 10의 제곱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죠? 크기가 49인 표본을 이미 추출을 했답니다. 나름대로 뽑았대요. 이미 추출을 하면 크기가 49야. 그럼 얘는 x바라고 하고 평균 m, 표준 편차가 바뀌죠. 루트 n분의 시그마이기 때문에 여기는 7분의 10의 제곱하고 이렇게 나와요. 표준 편차가 7분의 10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 요거를 뭐래?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이렇게 된답니다. 야! 저기야. 정신 차리고 1.96이 95%래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을 보니까 1.96,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가 얘야. 그럼 아까 써준 숫자 중에 1.96이라고 갖다 쓰면 되겠죠. 자, 그대로 써요. 식에다가.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거야, 요거. 얘가 루트 n분의 시그마예요. 그래서 7분의 10 이상 m. 마찬가지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때 잘 보세요.
132.4가 나왔대. 이거 계산하면 132.4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계산해보자. 요거 7로 나누면 28, 2.8 나와? 아니지? 0.28 나와요? 얘가 0.28, 10 곱하면 2.8. 됐니? 다시 말해서 x바 플러스 2.8을 하면 132.4가 나온대요. 그럼 x바는 얼마예요? 129.6인가? 맞아요? 129.6 나온대요. a를 찾아야지 이제. a라는 건 129.6 빼기 2.8 이렇게 되니까 얼마? 126.8 나오나? 맞아요? 모르겠는데 계산 못 썼거든요. 계산해봐. 맞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가 A, 그 다음에 얘가 X바.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나오겠네요. 256.4 나왔어요. 네, 256.4. 1번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공식에 대입하고 끝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해할 때만 조금 버겁더라도 확실하게 이해를 해두고 그 다음에는 이해를 토대로 된 공식에 갖다가 집어넣으시면 다 나와요. 레벨 2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정신들 차리시고. 요즘에 선생님 딸이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어제도 오늘 꼭 해야 된다고 4페이지를 풀었어요. 4페이지. 그랬는데 9 더하기 4를 놓고 힘들어 하더라고. 아빠, 5 더하기 4 더하기 4는 뭐야? 이러면. 네가 해봐. 5 더하기 4 더하기 4? 이러더니 안 되나 봐. 손가락 써봐. 막 이러고 있어. 13? 이러면 맞아. 신나갖고 쓰더라고. 9를 아직 못 써요. 9를 이렇게 씁니다. 아직 7살이라 그 정도면 9 쓰는 게 맞다. 이거 거꾸로지? 이러고 있어. 잘못 썼다니까. 그래도 그 정도면 괜찮잖아요. 반대로 쓰고요. 뭐 쓰는 게 어디야. 옛날에 이제 수학생 때 이제 5랑 3이랑 쓰기 힘들어가지고 5는 그냥 한글로 오라고 그랬거든요. 이거랑 예, 그거랑 3이랑 3이랑 PKT가 있으니까 알아보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몰라요. 어쨌든 모르겠어. 왜 지금부터 그러고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자기는 공부할 거랍니다. 그래라.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하지 말고. 자, 보자. 어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대요.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x바가 4일 확률이 16분의 3이래요. 야! 그만 자고. 그때 x바가 n보다 작을 확률이 8분의 7보다 작아진대. 됐습니까?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n값의 합을 구하시오. a, b를 찾아야 뭐라도 나오겠죠. 자, 일단 얘를 보면 여기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a 플러스 b라고 하는 애는 얼마 나와야 돼요? 2분의 1 나와야 돼요. 전체 다 넣으면 1 나와야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준 게 뭐냐? 표본 평균이 4가 될 확률이에요. 표본 몇 개? 표본 몇 개 뽑았어요? 크기가 얼마?
2인 표본이래요. 두 개를 뽑았잖아. 그럼 숫자 두 개를 뽑았을 때 평균이 4가 되는 걸 찾아봅니다. 173. 잘하고 있어. 1, 7, 7, 1. 그 다음에 3, 5가 있네요. 3, 5, 5, 3 이렇게 돼 있어요. 됐습니까? 1하고 7이 나올 확률 8분의 3b가 돼요. 그 다음 3하고 5가 나올 확률 8분의 1 a가 됩니다. 됐어요? 얘가 지금 두 개 있는 거지. 두 개 있으니까 곱하기 2. 여기도 두 개 있으니까 곱하기 2. 얘네들을 더하면 얼마 나와야 돼? 16분의 3 나와야 돼. 적당히 계산을 좀 해봅시다. 그러면 쟤는 4분의 3b 플러스 4분의 1 a는 16분의 3 이렇게 돼요. 양변 4를 곱하면 a 플러스 3b가 4분의 3이에요. 맞니? b가 두 개 늘어났을 때 4분의 1 늘어났어요. 맞니? b가 두 개가 모이면 4분의 1이 된대. 그럼 b 하나에 얼마란 얘기야? 8분의 1이란 얘기지? 이해돼요? a는 얼마예요? 8분의 3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a는 8분의 3, b는 8분의 1 이렇게 됐다. 자, 이제 표본 평균이 n보다 작거나 같은 게 8분의 7보다 작아질 확률이야. 그럼 쟤를 좀 바꿔보자. 저걸 반대로 나타내면 얘가 n보다 크거나 같은 게 8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되겠죠. 이해돼요? 자, 지금 뭔 소리냐면 얘가 8분의 7보다 작으면 이 반대쪽은 8분의 1보다 커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얘를 구하는 게 낫겠지. 왜? 숫자가 작잖아. 그죠? 그럼 표본 평균이 얼마 이상일 때가 8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지냐 이거야. 제일 작을 때 한번 구해보자. 제일 작을 때 얼마예요? 표본 평균이 제일 작을 때가 언제예요? 두 개 뽑는 데잖아. 미리 두 번 나오면 제일 작을 거 아니야. 그죠? 자, x 바가 1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 또 얼마 나올 수 있어요? 2가 나올 수도 있고, 3 나올 수 있고, 4 나올 수 있고, 5가 나올 수도 있고, 6이 있습니까? 6 있지, 왜 없어? 그 다음에 7까지 이렇게 있어요. 맞지? 표본 평균이 1이 될 확률은 1밖에 없죠? 그럼 얘는 64분의 9 맞습니까? 평균이 2가 되려면 1하고 3이에요. 맞습니까? 1하고 3 64분의 3인데 그게 두 가지가 있죠. 1, 3, 3, 1 그래서 64분의 6 3이 되려면 3, 3 아니면 1, 5 이렇게 돼요. 3, 3이 나올 확률은 64분의 1이고 됐지? 1하고 5가 나올 확률은 64분의 9 근데 1하고 5는 두 가지가 있죠. 1, 5, 5, 1 그래서 64분의 18 그럼 64분의 19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사실 얘가 1이 되면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전체 1이 나와요. 그럼 8분의 1보다 크거나 같죠? 그치? 2가 나와도 당연할 거고 대충 여기 어디쯤부터 찾아보면 되기는 합니다.
어디 이상을 했을 때 8분의 1보다 작아지는 건 안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 일단 다 구해봅시다. 4가 나오려면 아까 했었지 얼마야? 그럼 64분의 12가 될 거고 5가 나오는 건 5 두 개랑 7, 3 얘랑 똑같겠죠? 아니구나 다르구나. 5 두 개가 나오면 64분의 9, 7, 3 64분의 2, 11 64분의 11 이렇게 나올 거고 6이 나오려면 5, 7, 7, 7, 5 64분의 6 나오고 7이 나오려면 64분의 1 나와야지. 위에 다 더해보세요. 64가 나오나? 일부러 분모를 통일한 거예요. 위에 다 더하면 64 나와요? 나오겠지 뭐. 나올 거야. 근데 보세요. 여기를 잘라보면 얘네 둘이 합쳐봐야 64분의 얼마야? 7이야. 8분의 1보다 어때요? 작아요. 얘부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니? 그럼 여기까지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n으로 가능한 건 1, 2, 3, 4, 5 이렇게 나온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원래 실제로 구할 때는 7부터 구해봐야지. 썼을 때 예상을 했으면 7부터 구해봐야 네 나옵니다. 됐죠? 됐어. 네. 어? N5 안 되지 않나? 5 두 개 나오면 되냐? M이 5가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N이 어. 5까지 안 되잖아요. 5는 돼요. 8분의 7보다 작아야 되는데 5가 나오면 8분의 7보다 작아지지. 5보다 작다니까? 5가 포함이 안 된다니까? 네. 이해돼요? 네. 어. 무슨 얘기 하나 했네. 자, 2번. 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은 a 플러스 2, a 플러스 6 이고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잘렸네.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 x 바가 갖는 값을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b1, b2, b3 쭉 해서 bm이라고 했대요. 그 표본 평균을 싹 다 더하면 40이랍니다. 됐죠? 자, 그래서 표본 평균이 첫 번째가 나올 확률은 16분의 1, 두 번째는 4분의 1일 때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여라. 됐니? 잘 보세요. 자, 여기 a 플러스 2, a 플러스 6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x라는 애는 a가 나올 수도 있고 a 플러스 2가 나올 수도 있고 a 플러스 6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두 개를 뽑아서 평균을 낼 거야. 그러면 x 반은 뭐가 나올 수 있을까? 숫자로 한번 써보자 이거야. 얘네는 공교롭게도 숫자 크기가 다 다릅니다. 얘네들이 더해서 얘 2배가 되지는 않아요. 그쵸? 중복되는 애 없다는 얘기야. 그럼 가장 작은 건 A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죠? 얘가 2번 나오면 A가 나오지 평균이. 얘랑 얘가 나오면 평균 뭐 나와요? A 플러스 1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좀 쉬었다 합시다. 일시정리 중. 표본을 뽑아서 네, 평균을 만들면 제일 작은 건 A가 될 거고 얘네 둘이 더하면 2A 플러스 2니까 평균 내면 A 플러스 1 나오고 얘가 두 번이 나오면 A 플러스 2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더하면
A 플러스 3 나옵니다. 맞아요? 그 다음 얘네 둘이 더해지면 A 플러스 4가 돼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6이야. A 플러스 5는 안 돼요. 안 나옵니다. 없죠. 그래서 얘가 보니까 전체가 B1, 얘가 B2, 얘가 B3, B4, B5, B6 이렇게 돼 있어요. 몇 개야? 표본 평균이 6가지가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자, 표본 평균의 총합이 40이래. 그럼 표본 평균의 평균은 얘를 몇으로 나눠? 6으로 나누면 나오겠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얘는 6분의 40을 해요.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 미안.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냥 얘를 더하면 40이래요. 그치? 이 위에 있는 숫자를 다 더해요. 됐습니까? 저걸 다 더하면 A가 몇 개? 6개. 그 다음 숫자는 16. 얘가 40이야. 그럼 A는 얼마 나와요? 4가 나와요. 자, 이제 숫자가 나왔습니다. 얘가 4고, 얘가 6이고, 얘는 10이야. 이렇게 됐어. 전체 평균은 확률을 갖고 내야죠? 그치? 자, 근데 여기서 확률이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의 확률이 16분의 1이고, 요거의 확률이 4분의 1이래요. 그쵸? 됐어요? 여기의 확률을 P라고 해보자. 그럼 요 확률 X바가 B1이 될 확률, 그렇지, 얘는 P제곱이 나와요. 얘가 P의 제곱. 그래서 P가 얼마 나와요? 4분의 1 나와요. 여기 있는 애를 Q라고 합시다. 얘는 PQ 곱하기 2가 나오지? 그럼 2분의 1 Q가 나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가 얼마 나와? 2분의 1이 나와. 자, 얘네 둘이 더해서 평균 낸 게 요건데, 요게 나오려면 A 플러스 2가 나오거나 A 플러스 2, A가 나오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A랑 A 플러스 2가 나오면 PQ고, 마찬가지 이거 나오려면 QP가 되기 때문에 PQ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PQ, 좀 더 정확하게 2 곱하기 PQ가 4분의 1인데 P가 4분의 1이야. 그럼 Q는 2분의 1 나와야지. 이해됐습니까?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4분의 1이야. 그럼 얘는 얼마란 얘기야? 4분의 1이란 얘기야. 자,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래요. 그럼 열심히 얘네들을 다 구할까?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랑 똑같다고? 모평균하고 똑같다고. 얘가 모평균하고 똑같아요. 그럼 난 뭐만 구하면 돼? 이거 갖고 모평균 구하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곱하니까 1 나오고, 얘네들이 곱하니까 3 나오고, 얘네들이 곱하면 2분의 5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들 다 더하면 2분의 13 나옵니다. 됐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예. 네. 다음 봅시다. 3번. 뭔가 그럴싸한 게 나왔어요. 1, 2, 2, 3, 3,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 1이 적힌 카드 1장, 2가 적힌 카드 2장, 3이 적힌 카드 3장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임의로 한 장을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넣고 n번 반복한대요. 야! 정신 차려봐. n번 반복한대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수의 합을 x라고 한답니다. 됐죠? 그림으로 보자면 표본 n개 이해됐어요? 이거의 총합을 x라고 한대요. 그럼 요거의 평균은 어떻게 구해요? 이 안에 n개의 숫자가 있는 거야. 걔를 다 더했더니 x가 나왔대요. 그치?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표본 평균을 가지고 봐요. 표본의 총합이 아니라 표본 평균을 갖고 봅니다. 맞아요? 그럼 얘를 가지고 표본 평균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n개의 숫자를 다 더했어. 그게 x야. 그럼 뭘로 나눠야 평균이 나와요? n으로 나눠야지. 숫자 n개라며. 그걸 다 더한 게 이거야. 그걸 다 더한 게 이거니까 쟤를 n으로 나누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표본 평균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정신 차리자. 어휴, 죽었니? 얘야, 정신 차려보세요. 얼마 안 남았어. 수능도 얼마 안 남았고. 얼마 남았니? 132일이래. 다음 달이면 100일 남았어. 정신 차려. 100일이면 순식간이에요. 아, 이거 소리 되게 거슬리네. 자, 어쨌든 봅시다. 얘가 이거야. 그쵸? 그러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이게 주어졌고 얘를 구하래요. 그럼 이 x라고 하면 x는 뭐가 돼요? x는 n 곱하기 x 바가 될 거야. 맞아요? 2의 nx 바 이렇게 되는 거고. 맞죠? 그 다음 vx는 뭐가 돼요? v n 곱하기 x 바가 돼요. 맞지? 그럼 얘를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n 곱하기 2의 x 바가 나올 거고, 얘는 n제곱 곱하기 vx 바가 나올 거야. 이제 난 뭐만 찾으면 돼? 표본 평균의 평균하고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해서 더했을 때 저게 나오려면 각각 얼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 선생님 말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찾을 수 있는 건 아직 얘는 몰라요. 왜? 왜 모를까? 주어질 게 별로 없으니까. 그것보다 개수가 몇 개인지 알아요, 몰라요? 표본의 개수를 모르잖아. 이 값을 몰라. 그치만 얘는 구할 수 있어요. 그치? 자, 그럼 얘부터 먼저 일단 구해볼게요. 자, x가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다. 얘는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이야. 전체 평균 구해보자. 전체 평균 얼마예요? 3분의 7이요. 3분의 7 나와요. 어우. 자, 얘는 빨간 걸로 할까?
파란 거, 파란 걸로 하자. 얘는 n 곱하기 2x랑 같은 거고, 이 x가 아니지. 어이구, 미안. x는 총합이라 그랬지. 잘못 썼다. 이걸 y라고 바꾸자. 이걸 전체 모집단을 y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도 y 이렇게 되는데 이 y가 3분의 7이야. 맞아요? 6분의 14니까 3분의 7 곱하기 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얘는 vx 반은 어떻게 구해요? 다시 우리가 자 요거는 그냥 개념적인 겁니다. m, 시그마 제곱이야. 얘가 지금 vx예요. 맞죠? 표본의 크기 n개를 뽑았어. 표본의 크기를 n으로 해서 추출을 했습니다. 뽑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분산을, 그 평균들을 가지고 분산을 보면 얘가 표본 평균인데 그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지. 이해돼요? 다시 말해서 vx 반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에요.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n분의 1 곱하기 vx를 뜻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전체 분산을 n으로 나눠야 돼. 바꿔서 여기도 마찬가지지. 전체 분산을 뭘로 나눠야 돼? n으로 나눠야 돼. 이해돼요? 전체 분산 얼마야? 이거 갖고 구해야겠지. 그치? 자, 어쨌든 n분의 n제곱 곱하기 vx를 자꾸 y가 돼야지. vy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vy를 한번 구해보자. 자, 일단 얘는 3분의 7이었고 제곱 평균이 얼마예요? 제곱의 평균 1 더하기 8 더하기 27 36 나오나? 나만 계산하니? 36 맞아? 6분의 36이래. 분산 얼마란 얘기야? 6이란 얘기지? 이해돼요? 그래서 얘는 n 곱하기 6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 26이래요.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해. 3분의 7에다가 6 더하면 얼마니? 3분의 18, 25? 3분의 25? 잠깐만. 계산이 뭐가 잘못됐는데? 6이 아니지. 미안. 어이씨. 6 빼기 끝이 아니죠. 평균의 제곱을 빼야지. 평균의 제곱. 9분의 77에 49.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응? 맞지 이거? 69, 54. 9분의 얼마? 54. 9분의 5? 5 아니야? 5일걸? n 곱하기 9분의 5예요. 됐죠?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9분의 얼마야? 9분의 26 나와요? 그래서 9분의 26 곱하기 n을 한 게 26이래. 그럼 표본은 몇 개 뽑은 거야? 9개를 뽑은 거야. 됐습니까? 얘가 9개야. 그럼 vx는 얼마란 소리예요? 5라는 얘기고 2x는 21 나오네요. 그럼 요건 찾을 수 있겠죠? 얘는 2배, 얘는 4배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42 더하기 20 이렇게 찾으면 나옵니다. 됐어요?
됐지? 네. 다음. 농장이야, 농장.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농장이에요. 네. 농장과 건전지, 그 다음 전구,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공장 용량 같은 것도 넣고 하는 거고. 공장, 그러니까 공장. 공장에서 원래 아니다. 없는 거 얘기해서 뭐해. 불량률을 갖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불량률. 요즘엔 잘 안 나오더라고. 이게 뭐 식품 공장 같은 데서 이제 용량 같은 것도 많이 나오던데. 용량? 예. 그러니까 뭐 주스의 용량이 정량이 이건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그런 거. 예. 원래 불량률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문제가 잘 안 나와요. 불량률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 잘 보면 이항분포에서 꽤 많이 나옵니다. 이항분포. 알겠죠? 왜? 불량이냐 아니냐를 놓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꾸고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서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A 공장, B 공장 해갖고 불량률 따져서 두 개 가지고 분포 갖고 비교하는 막 이런 것들이 나왔었지만 지금은 많이 안 나와요. 자, 농장에서 수확을 해요. 뭘? 양파, 담아내기. 네. 양파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120, 표준 편차가 24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일단 저기까지 읽고 얘를 써봐요. 얘가 평균 120, 표준 편차 24. 이렇게 일단 써요. 제곱. 이렇게 일단 써놓고 이미 추출한 몇 개? 9개. 됐습니까? 9개를 갖다가 표본 평균을 볼 거야. 됐습니까? 요거 가지고 표본 평균을 보면 얘는 정규분포 120에 9개니까 9개니까 얘를 9로 나누면 8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24가 3 곱하기 8이잖아. 그죠? 3의 제곱을 약분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112 이상 132 이하일 확률. 얘가 112 이상 132 이하일 확률은 했어요. 이거 뭐 해야 돼? 표준화를 해야죠. 표준화. 여기서 얘를 빼면 8 나오고 이걸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 빼면 12가 나오죠. 그럼 8분의 12 하면 얼마? 2분의 3, 1.5. 요렇게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에서 1.5까지니까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까지 하고 1.5까지 하고 어떻게 해요? 더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0에서 1까지 하고 1.5까지 하고 더하면 얼마냐? 4번인가 나올걸요? 0.7745 이렇게. 그래서 저거의 확률이 대략 한 77% 정도 된답니다. 그 다음 5번 정규분포 105? 105,20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5인 표본을 이미 추출을 했대. 그죠? 그 표본 평균은 X바라고 하는데 얘는 그럼 뭘 따라요? 정규분포 105에 20의 제곱을 25로 나눠야지. 그지? 그럼 얼마야? 4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됐죠? 자, 그 다음 실수 K에 대하여 K보다 작거나 같은 거랑 K 플러스 10보다 크거나 같은 게 K가 K1일 때
최대값을 갖는답니다. 이해돼요? 눈치가 좀 빠른 사람들은 금방 낚아챌 건데 얘네 둘의 중점이 어디 있으면 돼요? 중점이 뭐가 될 때? 중점이 뭐가 될 때일까? K 플러스. 아니 뭐 중점이 K 플러스 5긴 한데 그 값이 얼마가 될 때가 최소가 나오냐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 눈치까지 있지는 않는 것 같네요. 알고? 자, 여기 정규분포가 이렇게 있어요. 평균이 얼마라 그랬어? 105라 그랬어. K가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K 플러스 10도 몰라요.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크대. 그럼 두 개 기준을 딱 잡고 양쪽이지. 맞아요? 그럼 한쪽을 K라고 잡고 다른 한쪽을 K 플러스 10이라고 잡아요. K이고 K 플러스 10이야. 이 바깥쪽이기 때문에 요쪽하고 여기하고 더한 거의 최소값이야. 그럼 과연 언제 최소가 될까? K가 100일 때. 중점이 평균에 딱 맞아 떨어지면 가장 작겠지. 내 말 이해돼요? 중점이 평균에 딱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의 중점이 105가 되려면 K 값은 얼마야? 100인 거야. 이해됩니까? K가 100이고 이거일 때 최소값 M을 갖는다고 합니다. K가 100이래. 그럼 찾아. P, X 바 100보다 작거나 같아질 확률은 P, Z. 자, 여기서 평균을 뺍니다. 그리고 얘로 나눠요. 뭐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5가 나와요. 맞니? 요거를 소수로 고치면 마이너스 1.25 이렇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 P, X 바가 110보다 크거나 같아질 확률은 Z가 1.2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요거 하나만 구해서 2배를 해주면 돼요. 자, 0에서부터 1.25까지는 0.3994야. 그럼 1.25보다 커지려면 0.5에서 얘를 빼주면 되겠죠. 계산하면 0.1056 이렇게 나오네. 그게 몇 개 있다고? 2개가 있다. 그래서 0.2110 12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M이에요. 그래서 얘랑 어디 갔어? 100이랑 곱하면 2번 나와야지. 이해돼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아이고. 자, 정규분포 N 6번입니다. 정규분포 N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얘도 마찬가지. 또 X바를 한번 구해봅시다. X바는 정규분포 75, 표본 크기가 4래요. 4로 나누면 16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 정규분포 M,16의 제곱을 따르는 크기가 16인 표본 크기가 쟤는 16이래요. 그럼 요거는 Y반은 M,16으로 나누면 4의 제곱 똑같네요. 됐지? 자, 요거의 확률 밀도 함수를 fx, 요거의 확률 밀도 함수를 gx라고 했어요. x의 확률 밀도 함수를 한번 그려봅시다. 정규분포는 무조건 이렇게 그리면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 y는 알아 몰라? 평균이 어딘지 모르지. 얘랑 같다는 보장도 없죠. 그럼 옆으로만 이동을 시켜요. 문제는 표준 편차가 똑같기 때문에 요 벌어진 폭이나 모양새가 어때요? 똑같아요. 내 말 이해됩니까? 그러면 옆으로 이동만 시키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자, 여기 봅니다. 여기가 위치가 75인 거고 여기는 위치가 m인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fx, 얘가 gx야. 그럼 여기서 다시 F79라고 하면 75보다 약간 커요. 여기 어딘가에 79가 있어. 얘네 그때 G가 81이 같아지는 애가 여기가 81일 수도 있고 여기가 81일 수도 있죠. 누가 81인데? 몰라요. 그치? 둘 중에 다 돼요. 내 말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요 위치를 한번 보자. 차이가 얼만큼 나요? 차이가 표준 편차만큼 차이가 나지? 저렇게 표준 편차만큼 차이가 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표준 편차만큼 차이가 나야 돼요. 자, 그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거 x가 아니지 f의 79를 구해보면 얘를 갖고 이 숫자를 가지고 표준화를 해봐요. 표준화를 합니다. 그러면 시그마분의 79 마이너스 평균 얼마 나와요? 1 나오지. gx도 마찬가지. g의 81도 표준화를 하면 4분의 얼마? 81 마이너스 m 값이 일단 1이 되는 애는 무조건 같아져요. 자, 1이면 오른쪽으로 간 거겠지. 그럼 반대쪽으로도 1만큼 움직이면 똑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1뿐만이 아니라 또 모두 된다? 마이너스 1일 때도 된다. 그래서 m값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얼마? 77하고 85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162가 나온답니다. 됐죠? 이게 사실 눈치가 빠르잖아? 눈치가 정말 빠른 친구들은 이거 보고 2배 해서 그냥 162라고 답이 나와요. 생각해봐. 지금 방금 설명한 대로 얘네 둘이 같아져야 돼. 그럼 평균에서부터 떨어진 정도가 똑같죠? 그 숫자 2를 더하면 가운데 거에 2배가 나와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얘로 만들 수 있는 게 양쪽으로 떨어진 정도가 똑같아져야 돼. 평균의 위치가 얘보다 이만큼 떨어지냐 이만큼 떨어지냐 둘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둘이 더하면 중점이 8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눈치가 있으면 눈치라기보다는 이해도가 많이 올라갔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그냥 저거 2배 하고 나와요. 네, 그거는 특수한 경우고. 네. 자, 모평균의 추정 드디어 나왔네요. 봅시다. 정규분포 m,5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이 x바일 때 x바래요. 이를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이 요거래 찾아라 라는 소리죠. 그죠? 신뢰도 99%야. 숫자 얼마로 잡아요? 2.58로 잡습니다. 그러면 신뢰 구간이라고 하면 x바 마이너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얼마? 5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됐니? 마찬가지 우변은 x바 플러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5 이렇게 잡는 거야. b-a가 1.29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여기서 얘를 빼요. 빼면 x바는 사라지지. 남는 건 2 곱하기 2.58 갑자기 왜 1.58이 나왔지?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5가 1.29보다 작거나 같다. 됐니? 약분 2, 1 됐습니까? 루트 n을 곱해. 그럼 좌변은 뭐 나와요? 20이 나올 거고 우변은 루트 n이 나온다. 따라서 n은 400이겠죠? 표본을 400보다 크게 잡아야 신뢰 구간을 저거보다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아까 뭐라 했어요? 표본이 커지면 커질수록 신뢰 구간의 길이가 좀 짧아진다 그랬죠. 신뢰도는 그대로여도. 그치? 그거예요. 그래서 얘네 최소값은 400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별거 없죠? 네, 원래 별거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안 나옵니다. 8번 마지막 문제. 그래, 시간이 저렇게 애매하게 남을 것 같았어. 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집단에서 크기가 25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이 x바일 때 이를 이용해서 모평균 추정. 네, 95% 신뢰도 구간이 27.08. 숫자가 참 지저분하죠. 네, 통계가 좀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계산이 좀 그래서. 모집단에서 크기가 1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을 x바 플러스 1일 때. 뭔 소린지 알겠어요? 표본을 25개로 하면 표본 평균이 x바인데 100개로 해서 뽑으면 표본 평균이 앞에 거 뽑은 거에 플러스 1만 하면 된대요. 됐어요? 그대로 그냥 갖다 쓰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걸로 만든 애가 29.42에서 B 사이다. A 플러스 B 곱하기 10을 구해라. 식에다 대입하면 된다 그랬죠. 먼저 표본의 크기가 25인 경우 x바 마이너스 어디야? 신뢰도 95%네요. 95%는 1.96입니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m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표본 100개짜리 n이 100이야. 그럼 표본 평균은 x바 플러스 1이라고 했어요. 그치? 이거 마이너스 2.58? 네, 2.58. 신뢰도가 99%니까 신뢰도 99%니까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시그마는 변함이 없어요. x바 플러스 1 더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식에다 이렇게 넣기만 하면 대충 나옵니다. 다. 됐죠? 그래서 어디 갔어? 27.08하고 뭘로 봐야 돼? 29.42. 둘 다 왼쪽 거죠? 자, 그러면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5분의 시그마는 27.08이고 x바 마이너스 2.58 곱하기 10분의 시그마는 29.42
4, 2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찾아. 요거 2배 하면 어떻게 돼요? 요걸 2배, 얘를 2배를 하면 1.96 2배 하면 3.92? 예. 3.92 곱하기 10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뭐 하려는지 알겠어요? 네, 빼요. 밑에서 위에 거 뺍니다. 밑에서 위에 거 빼면 x바가 사라지고 뭐 구하려는 거야? 시그마 먼저 나오겠다는 얘기예요. 자, 2.58 3.92에서 2.58을 아래 1 어디 갔어요? 어디 갔니? 마음속에 숨어있지. 자, 여기 x 플러스 1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아래에서 위에 걸 뺍니다. 아래에서 위에 걸 빼면 1 플러스 1.4 3, 4 곱하기 10분의 시그마 얘가 여기서 이거 빼면 2.34가 나온대요. 됐습니까? 그럼 봐봐. 1 빼면 1.34가 되죠? 여기 1.34 있으니까 시그마 얼마? 10 나와요. 시그마는 10이야. 얘가 10이야. 그죠? 그럼 3.92만 더해주면 되겠네. 3.92 더하면 x반은 얼마 나와요? 31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찾는 게 뭐야? 이런 얘를 찾으래요. 이쪽 2개를 찾으랍니다. 그럼 얘는 31 더하기 3.92가 되는 거고 얘는 31 더하기 얼마니? 32에다가 2.58 더하니까 그래서 계산하면 34.92 얘는 34.58 얘네들이 더하면 69.5 됐어요? 얘네 둘이 더한 게 더한 값이 69.5야. 그래서 10 곱하면 695 이렇게 나와야지. 됐습니까? 이건 찍어서 맞출 수도 없겠다. 네, 그렇게 해서 통계까지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시간이 10분밖에 남지 않은 관계로 네, 질문 있으시면 각자 잠깐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네, 나머지는 자습을 좀 하십시오. 카메라 꺼.